자, 그럼요.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돈미양의 심파극, 쉼터는 범죄자 소굴이 맞다입니다. 자, 여러분 돈미양이가 이제 어째 SNS를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 뭐 손영미 소장님 이러면서 아니 사람이 죽었고 더구나 자기 압수수색에 그걸 고스란히 혼자서 이제 감당을 했던 거 아닙니까? 윤미향이는 거기다가 이제 그 손영미 소장이라는 사람한테 다 이제 뭉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저께 왜 그 손영미 소장이라는 사람이 죽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자살을 당했다는 말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왜? 거기에 이제 계셨던 할머님이 100살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계좌를 뭐 돌아가셨습니다. 뭐 조의금 뭐 화하는 사절하고 이거죠. 꽃은 싫어요. 돈을 주세요. 이러면서 윤미향이가 조의금 계좌를 손영미 소장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은 윤미향의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윤미향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장님 이건 소장님이 안고 가야 돼. 응? 반말짓거리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4개 계좌로 받지만 소장님이 이거 안고 가서 검찰에 가갖고 검찰에서 부르면 소장님이 그냥 이거 내가 썼다고 해. 이건 뭐 그렇게 해야지 입을 맞춰야 되잖아.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손영미라는 소장한테 윤미향이가 아마 덤태기 씌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손영미라는 그 소장한테 돈미향이가 그동안에 내가 뭐 손 소장님 지금 나이 60이잖아. 어디 가서 뭘 해. 그래도 내가 지금 국회의원 있으니까 가서 검찰에 가서 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선에서 잘라줘. 꼬리 잘라줘. 이러면서 엄청 압박을 저는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영미 소장이 자살당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질질 울면서 막 울먹이고 막 그런 사진 찍히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뭐 자기 그 530호 사무실에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던 게 윤미향 아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아마 윤미향은요. 그래서 기자들 있고 이럴 때는 또 내 사진 찍겠지 하면서 울먹이는 사진을 연출을 한 뒤에 자기 사무실에 가서는 웃고 있겠죠. 응? 아, 하나 털어버렸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리고 나의 몫이 더 늘어나고 있다. n분의 1로 나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서 이 돈미향이가 막 심파극을 벌였어요. 아니 자기 아버님은 그 위암 3기인데 150만 원 월급을 주면서 더구나 9,800만 원의 관리비까지 거기다 얹어주면서 그 좋은 데에서 휴양을 하게 만들고 그 할머님을 거의 24시간 돌보게 했던 왜냐하면은 이 손영미 소장의 집에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쉼터에서 거의 24시간 근무를 해놓고 달랑 80만 원을 월급을 준 겁니다. 24시간 근무해놓고 80만 원을 월급을 준 거예요. 이거야말로 임금 착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딸 미국 유학시키고 저는 이 손영미 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순수하고 순진한 분이었을 가능성 또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윤미향이의 사악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단련이 안 된 분 그리고 가스라이팅하고 뭐 거의 뭐 14년 15년 동안 이 윤미향에 의해서 계속 세뇌당한 말하자면 운동권식으로 계속 이 머리를 세뇌당한 가엾고 불쌍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에서 부른지도 않았어요. 응? 그리고 소환 계획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분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저는 윤미향이 푸시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제가 아는 이 법조인한테 들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검찰에서 이 부르기 전에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압수수색 전에 이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건 뭐냐? 검찰이 4시간을 이 쉼터를 뒤졌는데 거기에서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든가 빼박 증거를 갖고 간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극단의 공포 속에서 말하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즉 윤미향이가 이 쉼터에다가 엄청난 걸 숨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윤미향이가 그동안에 해먹은 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8억에서 10억 아니면 20억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해먹었다. 이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른바 뭐 운전기사라든가 비서라든가 또는 돈 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꼬리 자르기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말하자면은 모시고 있던 또는 자기의 위에 있던 상급자가 자기를 내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상급자에게 폐를 끼치기 싫은 경우 두 번째는 뭐냐? 이 상급자에게 말하자면 쓰라리게 버려졌을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쓰라리게 버려졌을 경우라고 봐요. 윤미향이가 여기서 잘라 책임지고 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윤미향이가 뭐라고 하느냐? 검찰하고 기자 탓이다. 아니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무슨 이 손영미 씨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좌파들이에요. 허구헌날 거짓말 좌표 찍기 이러면서 몰려다니면서 지금도 무슨 검찰 개혁하고 이 윤미향이는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빨리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니까 불체포 특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미향에 대해서 지금 제정신이 있는 이 민주당이라면은 사퇴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윤미향이라는 여자는 아마 사퇴 끝까지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해찬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좌파들의 이 문제 그리고 윤미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 평화의 쉼터를 범죄자의 소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언론이.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이 압력을 받아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실토를 한 거죠. 윤미향이가. 윤미향이의 주소가 이 평화의 쉼터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장 전입이에요. 그리고 윤미향이가 있는 곳, 윤미향이가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곳. 이게 범죄자의 소굴이고 악령의 쉼터지. 이게 어떻게 평화의 쉼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손영미 소장이란 사람에게 악령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다 했지, 네가 다 했지. 손 소장님이 이거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나 국회의원이야. 나는 불체포 특권 있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체포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웬만큼 죄를 저질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소장님이 다 책임지고 가. 복동 할매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게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바로 윤미향이는 그 손영미 소장이라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을 겁니다. 소장님이 책임져. 그리고 이 손영미 소장이라는 사람은 내가 결국은 다 책임져야 되나 보다. 이게 이제 범죄 수법에서 말하자면 살인 교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살 당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 정권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네요. 이 끝은 어디 있을까요? 손영미 소장이 어떻게 보면은 노회찬을 밀어낸 그 좌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자살을 당하고 노회찬처럼 손영미 소장처럼 그리고 아주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 까든 사람들은 배지 달면서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문재인의 세상인 겁니다.